여러분은 다양한 색채에서 어떤 에너지를 느끼시나요? 어느 유명한 화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림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혼의 창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다. 그리고 여기 희로애락과 찰나의 감성을 여백에 표현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붓대 신색으로 마음을 치료하는 생면추상 예술가 제니강입니다. 그녀의 어두웠던 시기, 지친 마음에 에너지를 선물하며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미술. 색은 설명하지 않지만 느끼게 한다. 감정을 색으로 번역하고 보는 이에게 색으로 위로를 건네는 제니강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제니강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해온 미술 작품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안겨주는데요. 보이는 그대로 캔버스에 색을 펴발라 단순한 색채를 표현하는 예술 분야, 이른바 색면추상입니다. 1900년대 중반 일찍이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은 캔버스에 스며든 색채의 모호한 경계를 통해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는 색면추상을 하나의 장르로 개척했는데요. 단순히 색을 덧칠해 놓은 것 같지만 색을 오래 바라보면 신비로움이나 슬픔 같은 어떤 감정에 휩쓸리게 되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죠. 그래서인지 색면추상 작품은 관람객이 오랫동안 사색과 명상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답니다. 그도 역시 스스로 그림을 그리며 색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일찍이 시작한 타지 생활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우울감에 빠졌던 시절, 색채가 안겨주는 에너지를 통해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영국에서 그 계절의 그런 우중충한 계절이라든지 아니면 그 문화적 배경 차이, 언어의 장벽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어린 나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귀국해서 한국에 와서 제가 치료가 좀 필요해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취미로 그린 그림을 보시다가 작가로 그 미술 활동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권유를 해주시게 돼서 제가 그 계기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경영학 공부를 위해 유학을 선택한 제니강. 하지만 예민하고 감수성이 남다른 그가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엔 버거웠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위해 미술을 시작했고 원하는 색을 캔버스에 채우다 보면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었죠. 그의 작품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힐링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러했듯 작품을 통해 많은 이에게 당신의 감정은 괜찮다라고 조용히 위로하는 것. 그리고 색은 고요한 기운의 장이자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자유로운 대상임을 함께 나누고 싶었답니다. 미술 치료기보다는 그림이라는 거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데요. 그림을 그릴 때가 아닐 때는 제가 항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괜찮다라는 척을 해야 하거든요. 나는 감정도 괜찮고 항상 괜찮하고 스테이블해야 한다는 그런 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저를 뭐 어떻게 뭐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비교하지도 않고 해서 저는 그림 앞에서는 언제나 자유로워질 수 있어서 그림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제가 힐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니강 작가는 독학으로 미술을 이어오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 단독 초대전을 시작으로 서울 아트쇼 전시회, 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전시까지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색면추상을 알리고 있죠.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색면추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색면추상을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작은 화방회를 갔어요. 그림 재료를 사려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파스텔인 거예요. 근데 파스텔이 되게 예쁘고 색깔 너무 곱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스텔을 골라 들었는데 그 파스텔로 뭘 그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풍경화를 그리게 됐어요. 근데 그 풍경화가 이상하게 그렇게 그리면 그릴수록 이렇게 선을 나누면서 이렇게 층층이 그리게 되는 그런 추상화적이고 좀 감각적이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아크릴로 발전이 돼가지고 우연히 그게 색면 추상이 되게 되었고 그게 지금 제 작업의 기본 작업이 되었습니다. 힐링을 위해 그림을 그리던 시기 파스텔로 풍경화를 그리던 것이 점점 단순화되면서 어느새 색면 추상의 기법을 따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제니강. 서로 다른 색이 중첩되면서 그 경계면이 사라지는 순간 색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다양한 감정과 영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탄생했죠. 네, 이 작품은 2015년에 제작한 달빛이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드뷔시의 달빛이라는 곡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달빛을 듣다가 제가 우연히 창작한 작품인데요. 저는 특별히 밤하늘이라고 그래서 새까만 밤하늘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밤하늘이라 그래서 이런 그림 계통의 밤하늘도 있을 수가 있고 제게는 밤하늘이 까만색이 아니라 이런 그린의 밤하늘이었어요. 그날은. 그래서 이 그린색을 썼고 이게 달빛이라 그래서 무조건 어둡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작품을 보시면 그렇게 어두운 작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더불어 클래식까지 감상하시면 큰 작품의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어두운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되도록 밝고 격렬한 색채를 선택한다는 제니강. 그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탐색한 감정의 여정이 고스란히 캔버스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에너지라고 지은 이유는 처음에 그림을 그렸는데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그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손이 가는 대로 붓이 가는 대로 그리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좀 나름대로 괜찮아서 이 그림 좀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걸어놔야겠다라고 해서 집에다 걸어놨는데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에너지가 막 샘솟는 것 같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약간 빨간 계통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남편이랑 이 그림 제목을 에너지로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에너지로 지었어요. 어떻게 이 색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셨어요? 연출하게 되셨어요? 특별히 연출하기보다는 이거는 두 가지 색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색을 제가 섞어서 연출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전 특별히 연출해서 하는 색들은 별로 없고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서 섞어서 나오는 색들이 많아지는 게 제 그림의 특징이고요. 주로 색들을 보면은 그냥 바로 나오는 그런 물감 고유의 색보다는 섞어서 나오는 색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색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만든 그림입니다. 제니강 작가의 빅팬이자 작품 활동에 영감을 주는 남편. 결혼 1년 차. 신혼부부는 서로의 내면을 나누며 인생의 캔버스를 채워나가고 있는데요. 핑크빛 가득한 이 작품의 이름은 허니문. 달콤했던 그날의 추억과 부부의 깊은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합니다. 장르도 생소한 색면 추상의 작업 과정은 어떨까요? 색은 그 자체만으론 단순해 보이지만 작가의 작품 세계에서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덧칠에 따라, 그리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마치 색 자체가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죠.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 붓칠의 강약 조절과 반복을 통해 여러 개의 색면이 겹치면 비로소 색의 잔상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누군가의 마음에 스며들길 바라며 그가 느낀 감정의 흔적을 천천히 남겨봅니다. 작품할 때 뭔가 흠이 없는지. 봐봐요. 이렇게 물방울 또 떨어지면 잘못 자칫하다가 떨어지면 이게 작품이 만약에 이거는 지금 몇 번 더 칠해야 되는 작품이지만 만약에 다 된 작품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수정이 불가능해요. 똑같은 색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책을 떨어뜨리면 보통 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색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섞인 색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색을 못 만들기 때문에 잘 못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정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흠집을 많이 안 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색을 이렇게 조화를 하는 게 네, 굉장히 어려운데 네. 뭐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 넥타이 색깔 맞추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넥타이를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아빠 넥타이 색깔을 맨날 골라줬는데 그거를 되게 기가 막히게 잘 골라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색에 대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부터 남달랐던 색에 대한 감각. 제니강 작가의 색을 고르는 안목과 이를 조화롭게 표현해내는 방식은 컬러에 민감한 패션업계의 눈길도 사로잡았습니다. 한 유명 패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전시의 신예 작가로서 브랜드 이미지와 잘 어우러지는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죠. 그렇게 제니강 작가의 색면 추상은 저마다의 정체성을 갖는 색들이 서로 섞이고 녹아들며 캔버스 위에 서사를 담습니다. 저의 테마는 선이에요. 모든 게 선과 면, 색면, 그리고 선을 기본으로 모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선을 긋는 작업을 많이 하고 면으로 나누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되게 하고 싶은 작업은 솔직히 말해서 먹 작업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서예를 좀 많이 배웠었는데 서예는 많이 까먹었지만 서예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어서 서예를 좀 먹으로 작업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먹으로 작업하기가 좀 어렵고 까다로워서 성공해 본 적은 없는데 항상 시도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먹 작업은. 색, 면, 선. 단 세 가지 요소로 작품 속 작가의 메시지를 오롯이 전하기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에겐 매번 같은 레퍼토리의 작품으로 보일지도 모르죠. 제니강 작가 역시 이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데요. 작품의 변화를 주기 위해 먹이나 잉크 같은 재료를 섞으며 늘 새로운 색감을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그. 언젠간 예상치 못한 독특한 색채로 더 깊은 위로를 담아낼 겁니다. 솔직히 특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제 작품을 보는 이 감상자가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나 자신도 잘하고 있다, 괜찮다. 꼭 사람들은 오늘의 나를 부정하면서 꼭 잘하려고만 하고 지금의 소중함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나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지금의 나도 소중하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작품이 좀 더 큰 위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니강 작가의 작품 모티브는 모두 일상과 주변 환경, 그리고 특히 자연에서 탄생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도심 속 산자락과 자라나는 새순, 파란 하늘 위로 흘러가는 구름, 가슴이 하늘 답답하거나 너무 예쁘네요, 불안이 엄습할 오늘. 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재정비하죠. 옥상에는 작품 구상할 때도 가끔 오고요. 속이 답답할 때도 오고 제가 옥상에 장미나 조그만 식물 같은 거 키우거든요. 그래서 그거 돌볼 때 가끔 오고 있어요.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너무 후련하고 경치 보니까 너무 좋고요. 식물들도 보니까 바깥의 식물들이 다르고 안의 식물들이 다 다르잖아요.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식물을 가꾸는 일도 작품의 영감과 마음의 정돈을 위해 시작했는데요.
색이 저마다의 에너지와 분위기를 갖듯 형형색색의 꽃도 각자의 모습을 피워내는 것이 왠지 모르게 어딘가 닮아 있죠. 라벤더랑 뱀무를 심었거든요. 이번 연도에 심은 건데 이게 퍼져가지고 되게 이렇게 많아졌고, 여기 밑에는 채송화예요. 채송화가 자연적으로 날려가지고 이렇게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를 제가 이름을 붙인 게 프렌치 가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나름 프렌치 가든만의 그런 분위기가 나는 그런 작은 미니 텃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자기. 제니강 작가에게 식물은 지켜보는 마음을 일깨워준 고마운 맞아. 존재입니다. 다그치고 재촉한다고 이것도 해서 예쁘지? 꽃을 피워내지 않죠. 풀샷 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물과 햇빛을 머금으며 인내의 이게 시간을 안에서 거쳐 키우면은 결실을 잘못 피워내는 살더라고요. 생명. 그래서 밖에서 그녀는 키우는데 자신의 여기서는 또잘 감정도 마치 식물을 가꾸듯 애정으로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나를 뱀무고 몰아붙이지 이게 않고 라벤더 진정으로 종인데 라벤더 아끼는 종을 법을 두 가지를 자연에게서 심었어요. 배운 거죠. 채송화가 생명력도 강하고 밤이면 오므라들고 낮에는 이렇게 꽃이 펴요. 어느덧 식물을 가꾸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과 더불어 하루의 루틴이 되었다는 제니강 작가. 내친 김에 또 다른 감각을 일깨워줄 영감을 찾아 꽃 구경에 나서보기로 하는데요. 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꽃 이렇게 많이 사면 안 되는데 맨날 꽃 사러 오고 싶어 해가지고 꽃 화원에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요즘에 뭐 잘 많이 나가는 꽃 있어요? 들어온 거? 저희요 여름이라 뭐 수국 종류나 아니면은 관엽식물들 음. 난도 요즘에 싸고. 좀 옥상 같은 데서 키울 거 말고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거로 좀 추천해 주실 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왜 초록 식물들 많은데 자연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며 올라가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움을 예쁜 것 같아. 선사하고 예술가들에게는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는 대상이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곳은 제니강 작가에게 있어 잘 작품을 모르겠네요. 그려낼 에너지의 원천이 가득 그래도 피어난 꽃 여기서 장소나 보면 너무 힐링이 다름없습니다. 되고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화원에 온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진다는데요. 마음이 이런 편해져요. 감정의 다스림이 우리 계속 그의 작품 음. 속 정서가 되죠.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거 살지 정했어요? 오늘 아무래도 이게 자꾸 제 마음을 흔드네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것도 사고 싶고, 연필도 너무 귀엽고, 사실 제가 큰 나무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들어서 좀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조그만 나무들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보다가, 아직 볼 시간이 좀 더 남아서 좀 더 보다가 갈 생각이에요. 근데 좀 야외에서 본래 키우는 것 같이 가드닝이란 생겼는데 마음을 가꾸는 일이라고 하죠. 제니강 작가에겐 단순한 취미 생활을 넘어 마음의 안정을 주는 처방제인데요. 그 내면이 투영돼 실내에서도 작품으로 가능하고. 이어지는 만큼 가꾸는 정성을 충분히 쏟아낼 꽃으로 그렇구나. 신중히 골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네,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완전 저희 단골분이세요. 되게 자주 오시고 옛날부터 많이 오셨었고 꽃 좋아하시는지 자주 오시고 저희 오래된 단골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 미술 쪽 하시는 작가님 같은데 꽃으로 영감 많이 받으시고 힐링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오세요. 오늘도 새로운 식물을 식구로 드렸습니다. 애정을 쏟아 가꾼다면 머지않아 예쁜 꽃을 피울 테고, 그 꽃이 어느 날엔가 새로운 작품의 모티브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사실 처음부터 식물 키우기에 정성을 들인 건 아닙니다. 어쩐지 자꾸만 메말라 버리는 나무와 시들어 버리는 꽃을 보며 나와는 인연이 아니라 생각한 적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한 가지, 식물도 사람처럼 관심이 필요하단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지키고 가꾸며 삶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죠. 식물한테 관심을 주니까 식물이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어느 한 가지에 관심을 가져서 가지다 보면 언젠가 그거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또 보람도 느끼게 되고 아웃풋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니강 작가에게 그림은 작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시들고 메말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바라죠. 때문에 그녀가 그리는 그림의 중심엔 언제나 정서의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 느낀 것들의 기억을 엮어 화폭에 담아낸 작품. 어쩌면 주관적인 감정의 한 시점, 경험한 일상의 한 순간일지 모르지만 나와 같은 감정을 느낀 이에게 작품으로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것.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입니다. 꼭 미술이 아니라도 음악이어도 좋고 뭐 식물이 가꾸는 일이라도 좋고 어떤 정기적으로 어떤 것이라는 그런 어떤 취미 생활을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하면 삶의 의미도 좀 찾을 수 있고 그러면 많은 치유나 힐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소리 없는 위로를 건네는 작가, 색으로 말하는 예술가. 그녀는 대중들에게 이렇게 기억될 겁니다.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진심을 담아 하얀 캔버스 위 선을 채우는데요. 겹겹이 색을 쌓듯 마음을 함께 쌓는 그림. 보다 더 풍부한 감정의 언어를 담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은 단순히 이런 그냥 회화적인 그냥 평면 작업만 하고 있지만 오감을 빌린 그런 설치 작업 등을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향기라든지 빛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설치 작업을 언젠가는 해보고 싶습니다. 예술이 일상인 삶, 그리고 일상이 예술이 되는 삶. 그녀는 화려한 커리어보다 중요한 건 그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라고 말합니다. 꼭 대단한 작품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으로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면 세상에 실패한 그림은 없다고 말이죠. 나를 돌보며 진심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예술의 본질이라 말하는 제니강 작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화폭 위에 색이라는 그녀의 감정을 담습니다. 유독 그녀의 작품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아마 세상을 향한 진심이 담겼기 때문 아닐까요?